아저씨, 도와주세요. 여기 큰일 났어요. 은호의 날카로운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뺑소니범의 팔을 꽉 잡은 그녀의 손은 마치 철제 수갑처럼 단단했죠. 범인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놔, 놓으라고! 범인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더욱 힘을 주며 팔을 비틀었습니다. 어디 도망가려고? 사람 치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과연 이 사건이 은호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뺑소니범이에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기 쓰러져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도로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도로 건너편에 정차한 검은 승용차 안에서 성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어휴, 저것도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라고. 성희가 운전기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천천히 출발해요. 마주치기 싫으니까.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백미러로 은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담겨 있었죠. 이윽고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뺑소니범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은호가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연행하자 은호는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선물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맞다. 성희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은호가 상자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장님이 주신 거지. 가볍네. 은호는 선물을 가방에 넣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몰랐습니다. 그 선물이 결국 은호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요. 은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카페 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강호가 카운터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죠. 강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강호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친양자 입양 확인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누나.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위험한 떨림이었죠. 강호야, 그걸 어디서? 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엄마 서랍에서 찾았어. 집 정리하다가. 강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우리 둘 다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놓고 지금껏 날 속인 거야? 은호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숨이 깊게 나왔죠. 강호야, 그건 엄마가 우리들 괜한 걱정될까봐 그러신 거야. 뭐? 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달라지는 게 없잖아. 우린 가족이야, 강호야. 은호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자랐잖아. 엄마 아빠가 우릴 키워주셨고 어차피 친누나도 아니면서 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친누나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갑질했어?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공부해라. 정신 차려라. 그때 어디선가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호? 강호가 성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뭐야? 왜 우리 누나? 아니, 왜 이 사람 일에 참견해? 지역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하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일에 왜들 그렇게 관심이 많아? 강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뭐 애인이라도 돼. 자꾸 누나 행세하는 이 사람한테. 강호야, 제발.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제발은 무슨, 난 이제 알았어. 왜 누나가, 아니, 왜 내가 나한테 그렇게 엄격했는지. 친동생이 아니니까 정도 없었던 거지. 아니야, 강호야. 난 정말.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강호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이야. 알았지? 지은호 씨. 강호가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호가 일어서며 불렀습니다. 강호야. 하지만 강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강호야. 미안해. 청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겁쟁이였어요. 그 시각, 성희의 집.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준 선물에는 은호를 염탐하기 위한 도청장치가 심겨져 있었거든요. 성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호호, 드디어 터졌구나. 성희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은호의 약점 1점, 가족 관계의 비밀, 강호와의 갈등. 그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계획대로 진행돼. 은호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 전화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아직이야. 좀 더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내 손에 들어오지. 성희가 영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넌 그저 예쁘게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도구를 다루는 계산된 시선이었죠. 은호, 넌 모르겠지만 넌 내가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게 해줄 열쇠야. 성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서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은호는 씁쓸한 마음으로 오래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20년도 넘은 그날. 에델 보육원. 낡은 건물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죠.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3살배기 꼬마가 뒤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누나, 나 쉬마려. 여자아이는 자기보다 어린 남자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강호야. 누나랑 같이 가자. 누나 손 따뜻해. 강호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은호도 따라 웃었죠. 두 아이가 손을 꼭 잡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육원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이와 영민. 두 사람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명만 잘 키워요. 내가 보란 듯이 키울게요. 영민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여보. 아픔 없이 잘 키우자. 우리가 못 낳은 건 우리 탓이 아니야. 불임이라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민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는 거야. 가슴으로 낳은 진짜 부모. 수녀님이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실 아이는 은호예요. 7살이고 아주 영리한 아이입니다. 수녀님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야, 이리 와서 인사드려. 화장실에서 막 나온 은호가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꼽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은호야, 이름도 예쁘구나. 영민도 무릎을 꿇고 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은호야, 아저씨는 영민이야. 만나서 반가워. 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앙, 누나. 밖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호가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누나 어디가? 누나 가지 마. 강호가 은호에게 달려들어 꼭 안겼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은호의 옷을 꽉 잡았죠. 강호야, 울지 마. 누나 안 가. 은호가 당황하며 강호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싫어. 누나 가지 마. 엉엉. 순이가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은호가 서툴지만 정성껏 강호를 달래는 모습이 가슴을 울렸죠. 수녀님, 저 아이는 강호예요. 3살이고요. 둘이 여기서 처음 만났는데 은호를 무척 따릅니다. 부모님이 따로 돌아가셔서 둘 다 고아가 됐다는데 은호가 강호를 동생처럼 돌봐주고 있어요. 순이가 영민을 고민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그럼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요. 둘이면 서로 기대고 살면서 좋죠. 수녀님, 혹시
두 아이를 함께 데려가도 될까요? 수녀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명이요? 한 명만 입양하신다고. 이 아이들을 떼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이가 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호야, 아줌마 봐봐. 강호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순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도 누나 데려갈 거야? 아니, 너도 같이 가자. 누나랑 같이. 강호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봤죠. 진짜? 나도 가도 돼? 그럼. 누나랑 헤어지면 슬프잖아. 영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넓어. 방도 2개야. 은호 방, 강호 방.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둘 다 정말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순이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죠. 영민의 차가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은호와 강호. 강호가 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저 아저씨 아줌마랑 사는 거야? 응.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해. 엄마, 아빠. 강호가 낯선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순이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불러도 돼.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은호는 꼭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엄마가 되고 싶거든.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죠. 여보, 울지 마. 아이들이 놀라. 기뻐서 그래요. 드디어 엄마가 됐어요. 다시 현재. 은호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추억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강호야, 넌 처음부터 내 동생이었어. 피가 뭐가 중요해. 우리 함께 자랐잖아. 하지만 강호는 이미 떠났고 카페엔 차가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이 모습을 도청장치를 통해 몰래 듣던 고성이. 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계획대로야. 성희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에델 보육원 관련 인물이라는 제목 아래 은호, 강호, 순이, 영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활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은호야, 넌 모르겠지만 너는 내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거야. 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은호가 인테리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강호와의 일로 밤새 잠을 못 잤죠. 눈은 부어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지. 은호가 한숨을 쉬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702호.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김다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이 나이에 막노동이라니. 괜찮아.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상철이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옷이었죠. 지혁이가 알면. 알 필요 없어. 그 애는 그 애의 인생을 살아야지. 상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저씨. 은호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상철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저씨, 오늘 많이 힘드실 텐데 무리하지 마세요. 방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은호가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상철이 받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죠. 고맙습니다. 젊은 분이 참 친절하시네요. 아저씨가 보면 볼수록 저희 아버지랑 닮으셔서요. 우리 아빠도 사업 망하고 이런저런 일 다 하셨거든요. 아저씨 혹시 동생분 없으셨어요? 상철이 놀란 눈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동생은 없는데. 그래도 아가씨 아버지가 계시니 다행이네요. 돌아가셨어요. 12년 전에. 바로 그때 현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도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은호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여기 오늘도 오시는 거였어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틈날 때마다 계속 올 겁니다. 지리은호 씨. 짧고 무뚝뚝한 대답이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돌렸죠. 알겠습니다. 철거 반장님 오시면 지시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찰나. 상철이 방진 마스크를 쓰는 순간 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또 잘못 봤나 두 눈을 비볐습니다. 지혁이, 하지만 지혁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크가 얼굴 대부분을 가렸기 때문이죠. 아저씨, 오늘 처음이세요? 지혁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상철이 목소리를 바꿔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럼 서로 도우면서 일해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철. 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건 이곳에서 자비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상철과 지혁이 나란히 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망치질을 하는 지혁의 손이 금세 물집이 잡혔죠.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갑 2개 끼세요. 손 다 까집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기. 상철이 자신의 여분 장갑을 건넸습니다. 지혁이 받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나찍지? 점심시간. 상철이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싸준 도시락이었죠. 반찬을 보니 지혁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바로 저기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함께 밥을 먹자고 할 수도 없었죠. 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상철이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 우시는 거 맞죠? 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은호가 지역을 째리며 가리켰습니다. 제가 혼내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 생각나서. 가족이에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드님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매일 보고 싶죠. 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은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분명 아버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감정은 끊을 수 없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인데. 은호가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혁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을 알아봤습니다. 저 눈빛. 30년 넘게 바라본 아버지의 눈. 잔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지혁의 온몸이 굳어졌죠. 아빠, 자세히 보니 체구도, 손짓도 모든 게 아버지였습니다. 지혁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진짜 아빠인가? 아빠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오후 작업이 끝나갈 무렵, 지혁이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서로를 깨닫게 된 부자지간. 알면서도 아는 척을 못하는 서로는 각자 씁쓸한 마음만 삼킵니다. 집에 돌아가야겠다. 지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철도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아빠는 괜찮아. 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죠. 오늘 다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은호는 친양자의 비밀이 드러났고 성인은 은호의 약점을 파고들며 계략을 더 굳히게 됩니다. 한편 현장에서 뜻밖의 부자 재회가 이루어졌음에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상철과 지혁의 모습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들의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